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자 바람의 파이터 굽시입니다. 4월 14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1차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프로그램은 뭐 한 2,600억 정도 계속 마이너스 흐름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보통 이 나쁜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데, 오늘 상승 종목은 뭐 한 1900 종목 정도 많이 나왔죠. 코스피 종합은 0.95%, 또 코스닥이 이제 700포인트를 이탈했다. 오늘 1.92% 올라오면서 708포인트로 이제 재차 700포인트를 이제 탈환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은 325.33, 선물 지수는 325.70으로 마감이 돼서 무난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선물을 이제 자주우지하는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2,300억 정도, 또 선물 시장에서 2,000억 정도 추가적인 매도를 하면서 이제 6월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은 굉장히 밝지 않은 쪽으로, 누적으로 이제 3조 원 정도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 기관들이 이제 그대로 받아내면서 이제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미국의 선물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뭐 애플의 스마트폰 관세 유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빅테크 주들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약간 반납한 이유들이 있죠. 11일 밤에 이제 미국의 이 관세 국경보호청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이제 상호 관세를 제외한다, 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제 약간 뒤집는, 뭐 반도체 관세 뭐 14일 날 얘기를 하겠다, 혹은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와 이 전자제품 뭐 이런 부분들의 관세 부분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을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강하게 개장이 됐고 미국 선물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1% 정도 유지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하다 보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내용이 변하고 이래서 저도 이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 힘들어요. 고정된 소식이 아니고 하루하루 다르다 보니까 뭐 약간 짜증이 난다고 할까요?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무 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뭐 캐나다 펀드라든가 뭐 덴마크 이런 국구 펀드 이런 데가 이제 노르웨이 국구 펀드 이런 데가 미국 투자를 줄이겠다, 뭐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을 축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뭐 벨기에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채권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100을 이탈하는 등 달러가 약세, 채권은 매도가 계속되면서 미국이 이제 이 정부 부채 채권을 발행하는데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는, 원래 경제가 안 좋고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수요가 몰려서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유럽의 금융위기 때 보셨지만 그리스 채권이 막 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빚을 내는데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신뢰도가 약해져 있다. 미국 채권을, 장기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왜? 10년 뒤에, 30년 뒤에 미국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 장기채를 샀어요. 내가 10년, 미국 10년물, 30년물 장기채를 샀어요. 그런데 만약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이 글로벌 지위가 흔들려가지고 국채금리가 계속 장기금리가 뛰어 올라 버리면은 30년을 못 기다리잖아요. 중간에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이것이 지난 2022년도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결국 은행 파산까지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한 장기 국채, 그것이 가치가 급락해 버리니까 결국 고객들이 돈을 찾고 그 돈을 내주다 보니까 손실난 채권을 팔아야 됐었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뱅크런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그 파산이 돼 버렸잖아요. 단기 국채는 뭐 한 달짜리 뭐 이런 것들은 만기가 금방금방 돌아오니까 미국이 한 달 내에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장기 국채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단기 국채보다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역전됐다가 재차 이제 플러스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불안해요. 현재 중국에 대한 145% 관세, 또 이 펜타닐 문제로, 마약 문제로 이제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글로벌 기본 관세 10%, 여기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25% 관세, 반도체 관세, 뭐 제약 관세, 머리도 너무 복잡해요. 여기다 국가별 상호 관세. 글쎄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제 난타전 중이고, 그나마 중국이 이런 자체적으로 잘 그 수습을 해요. 국구펀드를 통해서 ETF 시장을 사들이거나 또 인민은행을 통해서 환율을 약세로 좀 안정시켜서 환율로 관세를 커버한다든가, 또 중국의 이커머스 빅테크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 자국 내 기업들을 전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내수 촉진을 위해서 그런 망들을 구축해 준다든가, 또 중국 자국 내 제품 소비 운동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것들로 중국이 극복을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1분기 GDP 역시 5.2%가 나왔잖아요. 물론 뭐 지금 지표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기 때문에 1분기는 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가구당 이제 대략 한 3,000달러에서 뭐 4,000달러 정도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그만큼 이제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3,700달러가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8로 역사상으로 두 번째인가 낮은가 그래요. 이게 4월 달에 이제 11%나 주저앉아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이제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6.7%로 또 1981년 이래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은 오를 거야.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비 심리가 그냥 급격히 얼어붙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소비가 줄 것이고, 소비가 줄게 되면 기업들의 고용이나 투자가 줄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로 빠져 들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1%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는 등. 그런데 이 보석 연은 총재 수장 콜린스가 이제 나와서 연준이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에 그 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좀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죠. 현재 이 백악관 나에서도 월가 쪽을 견제하고 있는 베센트라든가 하셋 또 이 무역 전쟁을 선호하고 있는 나바로나 루트닉, 밀러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편들이 좀 약간 갈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부진을 듣고 이제 2.06%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요새 뭐 2% 변동 이런 거는 뭐 얘도 아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야간 선물이 0.39% 올라 있는 데다가 반도체나 전자제품 이게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장 초반에 강세를 이어갔어요. 네, CNBC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또 관련된 칩 SSD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관세로부터 제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뭐 전반적으로 이 주말 내내 이제 형성을 하고 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아침에 글을 올리면서도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선물이 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침 이제 미국 선물도 강하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장 초반에는 이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졌습니다만은 결국 오후 내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나마 이제 1% 정도, 0.95% 정도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PBR은 이제 0.85, 완전 경기 침체급이죠. 상장지수 시가총액은 이제 2011조, 다시 이제 2000조 원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최저로 2000조에 떨어지면 이제 언더슈팅 됐다 그래서 2000조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코스피 지수 2455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0.9, 중국 상해 지수가 0.76, 홍콩 항생이 2.4, 일본이 1.18, 인도 지수가 이제 1.77%, 대만이 마이너스 0.08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현재 유럽 시장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이제 부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 한 2,600억 정도 오늘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이제 반듯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 올릴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급락을 시켰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선물 지수는 1.04%가 오른 325.70으로 마감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현재는 6월 선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워낙 장중에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돌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락을 할 때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오늘 잘 올라가다 급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급락하다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뭐 미국 증시는 장중에 얼마든지 이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PBR 0.85 시가총액 2천조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물 지수의 320에 해당되는 이런 유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현재 상호관세 유예라든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 점,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320의 지지를 받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이제 지대하게 높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는 드렸어요. 만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낙 그 변동이 지금 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 제약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세를 남겨놓고 있는데
뭐 상호 관세가 일괄적으로 무역 장벽을 해제하는 이런 선에서 이제 뭐 일괄적으로 타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전개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을 잘 놓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랑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145% 매긴다. 그럼 밉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나 전자제품 이 면제, 관세 제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짜 뉴스다. 그래서 비행기 내에서 뭐 14일 날 발표하겠다. 또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런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가 돼서 지금 현재 기본관세 10%만 부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미국 정부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비 36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빚 때문에 이제 파생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채권금리가 뭐 1% 이하로 낮다 그러면은 부담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4%를 웃돌고 있고, 미국의 10년물이 이제 뭐 집을 살 때나 자동차를 살 때나 모기지론이나 오토론 이런 거에 다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글로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4.5%를 웃돌고 있으니까 이자 부담만 해도 이제 8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국방비 이상을 이제 지출해야 되고, 뭐 사회보장비나 메디케어, 뭐 이자 이런 것만 따져도 미국의 세수만큼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결국 나머지 국방비나 이제 필요한 돈들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국에서도 계속 의심을 갖는 거예요. 저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가지고 빚을 늘려가지고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따끔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이 되면 나라가 파산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버는 돈은 4조 5천억 달러, 쓰는 돈은 6조 5천억 달러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정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한 3천조 원 정도 이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나라 뭐 700조 쓴다고 하면 4년 동안 우리 정부가 훌로 쓰는 돈을 전부 다 그 이자로만 이 재정 적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죠. 매번 회기 때마다 예산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부채한도 증액 문제, 뭐 예산 가지고 또 다투고 예산 더 쓰지 말아라, 뭐 부채한도 증액시켜라. 여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 감세 정책까지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로 모은 돈 이걸 이제 향후에 감세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 쪽에서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려서 중산층을 지원하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에서 15%로 낮춰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서로 그 정책이 달랐죠. 방향이 달랐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관세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글로벌적인 광범위한 관세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웃이고 동맹이고 부작정 잡아가지고 후들겨 패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메리카 굿즈에 대한 보이콧,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뭐 미국 여행에 대한 취소, 미국 심지어 상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이 부분을 90일간 유예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시장도 뜻하지 않는 뭐 급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거의 뭐 V자 반등식으로 이제 반등이 또 골이 깊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갓 이제 PBR 0.85배 시가총액 2,000조에 2,455포인트에 이제 도달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 거래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이 관세 정책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 중국의 대응이에요. 굉장히 차분하죠. 이 도강양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힘이 부족할 때는 힘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트럼프 일기도 겪었고 많은 미국의 비중도 줄이고 이제 채권도 1조 달러가 넘다가 이제 7,600억 달러 줄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관계를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을 하려고 얘기를 해요. 시진핑 주석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자립으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다.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국민들, 인민들이죠. 아주 똘똘 뭉쳐서 이 중국이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 중국한테 145% 관세가 부과돼서 거의 미중 교역이 다 차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돌아간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바라다 볼 때 힘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관세 전쟁의 최대 위협은 그런 겁니다.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뭐 제가 그 여러 그 중국의 레드테크, 중국의 과학기술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뭐 양자역학, 우주항공, 또 초음속 전투기, 항공모함, 원전, 고속철, 드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뭐 허접한 일상생활용품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피지컬 로봇, 피지컬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뭐 중국이 기술적으로 다 따라붙거나 우월적인 뒤에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미국이 우위에 섰던 이런 힘들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의 지리적 이점, 주변 국가들이 전부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 블로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북부 이쪽으로 뭐 고속철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전부 다 동남아로 뻗어나갈 것이고요.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물류가 그만큼 교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굳이 미국과 교역을 안 해도 돼요. 저 바다 멀리. 그 10% 정도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해도 돼요. 그랬을 경우 전 세계가 바라다 보는 그 중국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죠. 우리나라도. 중국 관계를 서운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현재 환중일 뭐 외무장관 회담도 있고 통상장관 회담도 있고 가을에 경주 아펙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뭐 베트남 포함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5일 일정의 그 아시아 순방에 돌입을 했고요. 7월 달에는 또 펀더라이언 유럽 의장 포함해서 이제 주요국 유럽 정상들이 전부 다 중국에 모여요. 그리고 아세안 연맹하고 이제 또 중국이랑 대화가 있고요. 남미 연맹이랑 또 중국이랑 대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은 이웃과 동맹을 다 등지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이 세력 규합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미국이 계속 이 관세라는 칼을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위에 서서 확실히 중국을 누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한정 관세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다. 왜? 관세는 세금이잖아요.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의미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그 구매력을 낮춰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것을 오래 장기적으로 높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국민들이 다쳐요. 뭐 지금도 핸즈업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샌더스 의원의 뭐 무소속으로 나갔죠. 샌더스 의원의 그 강연 이런 데가 관중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변죽이 심하지만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함으로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320 정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채권금리가 급등한다, 달러 가치가 뭐 폭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개입을 하겠죠. 그죠? 이때는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달러를 찍어내든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미국은 이를 방어를 해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상호관세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미국의 관세 우려는 1차적으로 320 부분에서 거의 종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운데서 미 중 간의 어떤 뭐 협약이 좀 개선이 된다든가, 물론 서두르지는 않겠죠. 중국이 경험이 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간선거 이 부분을 기다려서 뭐 지난 2018년도도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이제 2019년도 이때 타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뭐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오히려 지금 채권의 위협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역이죠. 이 농부들 뭐 대규모 콩농사 지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전부 다 물건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타격이 크게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 공략을 통해서 이제 어떤 동등한 게임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으로 흘러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문제는 오히려 중국 때문에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320 정도에서는 바닥을 잘 다지지 않을까. 그 기준은 PBR 0.5배고요. 시가총액 2천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20 이하로 만약에 선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쪽을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서 2월 시켜도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320 아래에서는요, 현재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상 이 320 이하에서는 매집을 해서 2월도 가능한 그런 포지션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